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가 바로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라는 건데요. 예.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직자로서 이는 부적격이라며 거세게 비판을 했었죠. 예. 그런데 201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7년간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무려 190여 명에 이른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 노컷뉴스는 정보공개 청구와 정치권과 공공기관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이와 같이 결론이 나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던 것이 사실은 국회 전반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이죠. 예, 예. 이 정당별로 따지면 190명 중 103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7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12명, 민주평화당이 2명, 정의당이 3명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당별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사례는 공공기관 17곳만 한정해서 봤을 때 한국당이 194회, 그다음에 민주당이 126회, 바른미래당이 12회, 민주평화당은 2회, 정의당이 3회였고요. 그리고 이들 공공기관 중에 코이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다녀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코이카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무상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그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부 출연 기관인데요. 예. 이 코이카가 예산을 들여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했고 이것이 23차례나 이른다고 합니다. 네. 이 코이카 측은 해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 현직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해당 국가의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한 사업을 돕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네. 뭐 현장 직원하고 자원봉사자들 격려하는 거는 뭐 영상통화라도 뭐 충분하죠. 네. 그렇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만 우스운 꼴이 됐어요. 네.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권 사전에 내로남불이란 단어는 언제쯤 사라질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용. 김기식 전 금감원장 낙마 사태를 촉발한 이유 기억하시죠? 예. 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 나홀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CBS 노컷뉴스가 19대 국회부터 최근까지 공공기관 17곳이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지원한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190명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19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의 명단.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해야 되는 그 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 갔다 온. 네, 맞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조사보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방금 전에 19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정당별로 몇 명입니까? 숫자를 딱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103명으로 가장 많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71명, 바른미래당 12명, 예.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숫자고요. 예. 실제로 다녀온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횟수. 자유한국당이 194회, 민주당이 126회, 바른미래당이 12회, 민주평화당이 2회, 정의당이 3회였습니다. 김기식 사태에서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게 나홀로 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과연 몇 명이 다녀왔을까 세보니까 예. 무려 27명이었습니다. 7명이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또 뭘 보러 간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거예요. 정병국 의원이 3차례로 가장 많았고요. 도종환 장관과 신상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각각 2차례가 있었습니다. 17개 공공기관이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갔다 온 사례를 분석한 이 보도의 이면을 우리가 더 들어가 보죠. 첫 번째인가는 전수조사를 반대한 이유가 있었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 논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석윤 국회의장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했었죠. 예. 근데 이참에 이제 잘못된 관행을 한번 끊어보자. 예. 다 공개할 거 하자.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던 건데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그 전에 청와대가 무작위 샘플링 조사로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한 다음에 공개를 했잖아요. 그랬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 사찰이다. 예.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정세균 의장이 전수조사한다고 하니까 이 국회의장이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죠. 예.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반대했는지 17곳 조사한 거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걸 보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나홀로 갔다 온 사람 27명 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2차례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참.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자승자박이다입니다. 자승자박 스스로 이제 자기를 묶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꼰 새끼줄로 자기를 묶는 거. 한마디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자기를 공경에 처하게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20대 국회가 딱 그래요. 김기식 전 원장 낙마시키려다가 자기네들 앞길 막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기관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김기식 금감원 좀 봤잖아요, 이번에. 예. 근데 지금 17곳 조사했는데 190명 이름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인사검증할 때 이 얘기 안 나올까요? 그러게요. 틀림없이 아마 이 얘기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퇴하라는 얘기 들을 겁니다. 우린 야당이어서 괜찮다? 나중에 여당 되면 어떡할 거예요. 평생 야당할 건 아닌데. 예. 최소한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손가락질 하려면 예. 그 손가락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은 결국 내가 던진 돌에 내가 맞은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단지 17곳을 조사했을 뿐이다입니다. 17개 공공기관. 그러니까 사실 공공기관이 17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엄청나게 많죠. 기간도 지금 한 6년 했다 그랬죠, 6년. 네. 근데 6년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190명의 이름과 340건 가까운 사례가 튀어나왔습니다. 예, 예. 정부 산하 공공기관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찰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0대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 정말 충고하고 싶은데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피감기관 해외 출장 전수조사하시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고백하고 차라리 털고 가는 게 낫다. 예. 앞으로 더 나은 자리 가고 싶으시면. 근데 이제 뭐 피감기관 돈으로 갔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거냐? 가서 제대로 일하고 그 기관을 위해서 일하고 왔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번에 국회의원 김기식 전 입장에서는 원장도 얘기할 그렇게 수 있거든요. 얘기했어요. 공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비난받았거든요. 피감기관에 이제 협찬, 돈은 지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사실 곱게 보기 어려운 건데 요거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네. 이 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맞습니다. 예,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아직도 조금 떨리죠. 죄송해요. 네. 제가 잘 참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조금 목소리가 떨려서 죄송합니다. 손 탐정님도 밖에서 인터뷰 들으셨어요? 네, 직접 듣고 김현정 PD 얼굴도 봤습니다. 밖에서. 네. 제 얼굴이 어땠는데요? 흥분을 참더라고요. 네. 저도 참 쉽지 않은 직업인데 김현정 PD도 참 정말 어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극한 직업이에요. 네. 예. 오늘 사실은 군대 얘기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래서 앞에서도 뭐 계엄군 얘기도 하고 우리 군 얘기했는데 손 탐정님은 군제대 한 지가 얼마 되셨죠?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0년 정도. 20년.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나이를 들으시려고. 죄송합니다. 네. 20년 되셨어요. 그러네요. 벌써. 네. 지금도 가끔 생각나세요, 군대? 몸이 좀 안 좋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으면 가끔 꿈도 꿉니다. 꿈도 꿔요? 네. 와, 그럼 깨거나 막 식은땀 흐르고 그래요? 이제는 좀 재밌기도 해요. 이제는 좀 너그러워지셨어요. 네, 근데 항상 똑같은 비슷한 장면에 비슷한 상황이어가지고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어떤 장면이 그렇게 악몽이에요? 놀랍게도 네. 네, 축구하는 꿈을 꿉니다. 네. 군대에서 축구하는 꿈? 근데 축구 안 끝나요. 힘든 꿈이에요. 끝나지 않는 축구. 네. 바로 이 군대 얘기.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나눌 얘기가 바로 군에 관련된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김성환의 행간 시간에 대북 확성기 얘기 다뤘죠? 다뤘습니다. 예, 네, 예.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한 5분 정도 저희가 행간 방송을 했는데 문자가 5분 동안 제가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어요. 공분 문자. 네, 그렇죠. 사실 허위 실적으로 입찰한 무자격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예. 또 값싼 수입 부품을 조립해서 국산으로 속였는데요. 또 10km 떨어진 곳에서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 못하니까 네. 아예 기준도 낮춰줬습니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 계약 체결 당일에 이 담당자들이 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죠. 그렇죠. 다시 들어도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제대로 소리도 들리지 않는 확성기에 100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다시 하시려는 거는 뭐 당연히 아닐 테고. 그건 아니고요. 이번 대북 확성기 사업의 규모가 166억 원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엄청 큰 돈이지만 큰 돈이죠. 알고 보면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전체 방산비리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방산비리 탑 5를 골라봤습니다. 탑 5. 이거 고르는데 경쟁 치열했어요. 치열했죠. 치열했어요. 예, 치열했는데 이게 사실 좋은 의미의 탑 5가 아니고 5대 방산 비리죠. 그러니까요. 네. 시작할까요? 자, 이게 사실은 이제 경쟁이 치열했다는 것부터 너무나 슬픈 일인데
대한민국 역사상 기록에 남을 방산비리 탑5, 베스트 5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첫 번째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국민방위군 사건. 이건 한국전쟁 때. 네, 6.25 그렇습니다. 때. 네, 145태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그때 그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기억하시냐고요? 네. 그 뭔지는 알죠. 네네. 그 이승만 정권이 그 당시 북한 지역에 남은 남성들이 예. 이제 그 북한 인민군에 징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투 가능한 연령대의 남성들을요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하고 서울로 불러 모읍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군인으로 이제 소집한 거니까요. 당연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벼운 차림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랬겠죠. 그렇게 소집된 장병이 무려 50만 명. 50만 명. 근데 전쟁 당시에 갑자기 50만 명을 모아서 먹이고 입히고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사실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국민방위군의 사령관은요, 예. 이제 별 하나, 원스타, 준장 계급이었는데요. 국방부 장관의 지인이었던 김윤근이 낙하산으로 임명됐습니다. 또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은요, 장병들에게 지급될 보급품을 횡령하고 착복했는데요. 중간에서 빼먹은 이런 물자와 보급품이 그 당시 돈으로 23억 원. 그 당시 한국 전쟁 당시 돈으로 23억 원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약 15조 원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5조 원을 착복했다고요? 쌀도 그 당시에 무려 5만 2천 섬. 예, 을 빼돌렸어요. 빼돌렸습니다. 그럼 그것도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50억 원 정도죠. 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네요. 그렇죠? 이 50만 명의 장병들이요. 뭐 식량도 겨울옷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이제 후방의 집결지로 걸어서 이제 행군을 시작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집결지에 가면 수용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고요.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서 예. 김해, 진주, 마산 등 영남 일대를 계속 빙빙 돌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로 머무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머무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각 교육대의 간부들은 또 횡령을 했죠. 또 횡령. 그럼 한겨울에 옷도 없이 식량도 없이 계속 도보 행군 시키는데 어떻게 버텼어요? 버티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민가에서 약탈도 하고요. 또 아사자, 동사자가 속출했습니다. 혹시 유명한 시인데요.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 네, 기억하시는군요. 그렇죠. 이 신동엽 시인도 이때 국민방위군이었어요. 징집이 됐었어요. 네, 너무 배가 고파서 민물 개를 잡아먹다가 이제 간 디스토마로 인한 간암으로 후에 사망하게 됐는데요. 예. 당시에 100일 만에 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이 이제 최대 10만 명까지 추정되는데요. 한국 전쟁에서 우리 국군 전체 전사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한국전을 통틀어서 전사자? 네, 많겠죠. 꽤 네. 많겠죠. 14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번 전투에도 투입되지 못하고 아사 동사한 국민방위군만 10만 명입니다. 놀라운 와, 일이죠. 그렇군요. 야, 그러면 지금 솜탐정이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건 뭔가 자료가 있었단 얘기고 네. 비리가 그 당시에 혹은 그 후에 드러났단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책임자 처벌까지 간 겁니까? 책임자 처벌이 되긴 했는데 예. 사실 당시에 그 김윤군 사령관 등 간부 5명을 긴급하게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도 사고 있고요. 그 당시에 긴급히 처형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어려웠고 결국 그 후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죠. 바로 처형을 해버렸어요. 네. 뭔가 덮고 싶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물론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어떻게 이 정도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당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일들이 있었고 그 관료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조사가 됐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대한민국 방산비리 베스트 5 그 첫 번째 국민방위군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뭡니까? 고속으로 항해하지 못하는 고속함. 고속함인데 고속으로 못 간다. 황당하죠? 이거는 사실 어디서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2차 연평해전 이후에 그 전투력을 향상시킨 고속함 건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예상만 낭비하고 말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해군 비리에 연루된 해군 방산비리 대명사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이 여기에도 관여했습니다. 예, 방산비리 하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옥근이라는 이름이 빠질 수 없는 거. 어떻게 됐던 거죠? 2015년이었죠. 그 STX 그룹 계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예. 이제 자기 아들이 설립한 그 요트 회사를 통해서 7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작년 4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이고 아들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STX 조선해양이요. 2007년에 방위사업체로 지정되자마자 예. 10월에 공고 나온 차기 고속정 유도탄 고속함을 수주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어서요. 3대 방위사업체인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정도예요. 3월에 방위사업체로 지정이 됐는데 10월에 입찰 공고가 나오자마자 수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이상하다. 뭔가 이거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정도가 처음부터 잡음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인도 1년 전에 이제 시제함을 만들어서 시운전했는데 예. 아니, 고속으로 가면 직진을 못 하고요. 지그재그로 갈지자로 갔습니다. 고속함이 배가 속력을 내면 1조 지그재그로 8천억이 투입됐는데 야, 이거 유아들 그 물에서 하는 장난감이 이렇잖아요. 직진으로 가면 지그재그로.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끝내 확인되지 않았고 해군도 명확한 입장이나 근거를 내놓지 않았는데 예. 당시에 방위사업청이 자체 감사를 벌였어요. 예. 그런데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관계자가 조용히 전역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STX 그룹 계열사에 특채됐고 주요 보직까지 맡았습니다. 와, 참 어이가 없네요. 다음 방산비리를 물어보기가 겁이 날 정도인데 대한민국 방산비리 베스트 5 세 번째는 뭡니까? 해군비리 하나 더 가겠습니다. 해군비리. 잠수할 수 없는 잠수함. 겁이 나요. 아까 고속정인데 고속을 못한다고. 이번엔 잠수함인데 잠수를 못한다. 해군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그 잠수함 3척을 인수했는데요. 안중근함 등입니다. 근데 이게 잠수함이 잠수를 하려면 좀 물속에 들어가려면 멈춰버립니다. 연료전지의 결함 때문이었는데요. 예. 핵심 부품이죠, 연료전지가. 그렇겠죠. 근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해서 잠수함이 물속으로 못 들어가고 물 위로 떠버리는 거예요. 잠수함인데 막 보여요, 바깥에서 머리가. 네. 여기도 비리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현대중공업인데요. 예. 이제 연료전지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이 평가 방법을 변경해서 결함을 덮고 허위평가 보고서까지 작성했다는 그런 검찰의 그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혜 받았어요? 이 임 씨가요.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근데 불과 이틀 후에 저녁 이틀 후에.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전역 후 일자리 때문에 잠수도 못하는 잠수함을 그대로 인수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법원으로 갔습니다. 재판 넘겨졌는데요. 예. 작년 9월에 이제 2심 판결이 선고됐죠. 어떻게 났어요? 취업 관련해서 예. 취업을 사전에 약속받은 거는 뇌물의 약속이다. 따라서 유죄다라고 판단받았는데요. 하지만 뭐 배임이나 예. 뭐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예.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아니 배임 이거 손해를 입힌 건데 우리 네. 군에 어떻게 배임이 무죄가 났어요? 당시 해군도 이 결함을 알고 있었다. 해군이 알면서 인수받은 건데 어떻게 중간 사람이 배임을 한 거냐? 라고 하는 논리로 네,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런 논리도 가능할까? 임 네. 씨가 저쪽이 회사가 모르는데 그걸 속여가지고 회사로 해군의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해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임은 안 된다? 결함이 있는 연료전지가 탑재된 잠수함을 해군에 넘겨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예. 해군이 이걸 인수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제조사와 긴밀히 연락했다. 그래서 결합 사실을 모르고 인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본 거죠. 이거는 일종의 매국행위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네. 대한민국 방산비리 베스트 5 다음으로 가죠. 뭡니까? 네, 역대 최대 규모의 비리, 율곡비리. 율곡비리. 이거는 뭐 1990년대를 산 분이라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74년 박정희 정권 때부터 매년 국방 예산의 30-40%를 쏟아부은 대규모 사업인데요. 예. 95년까지 이어졌어요. 단순히 계산해도 32조 원이 투입됐고요. 32조. 현재 허치가폐로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매년 12조에서 16조씩 투입한 건데요. 그런데 94년에 비리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F-16 전투기 도입 관련해서 청와대의 압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때 뭐 연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종구 장관, 이상훈 장관, 김철우 해군참모총장, 한주석 공군참모총장, 김종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예, 등 예. 그리고 권영애 국방장관도 동생이 연루돼가지고 경질됐죠. 그러니까 특감을 그때 이제 실시했는데 118건의 비리가 드러났던 거. 여러분 네. 뭐 그래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름 이 율곡 비리 탑5 안에 들어갔고요.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총알이 안 나가는 소총. 그리고 총알을 못 막는 방탄복. 이거 저는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얼마 네네. 전에 이거 그렇게 오래된 일 아니거든요. 네.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물론 전쟁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시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먼저 소총이요. 예. 이게 그 미래형 무기라면서 4,485억 원을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K11, K11인데요. 이게 그 총을 쏘면은요. 적군의 머리 위에서 탄환이 터져서 숨어있는 적까지 제압한다는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사격을 하면은 충격을 못 견디고 총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자석이 아이고. 근처에 오면은 총탄이 오발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데 국방부가 얼마 후에 양산을 재개하는데요. 예. 납품업체가 여러 가지 눈속임을 해서 속인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후에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에 이 총이 보급됐는데 문제가 계속 생겨서 결국은 그때서야 이 사기인각이 드러났죠.
방탄복도 여러분 뭐 인터뷰 기억하시죠?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이런 방산 비리 오늘 탑 5까지만 했는데 이 탑 5가 다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 소개하려면 많아요. 오늘 밤새요. 네. 10대 비리, 20대 비리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손수호 탐정의 한마디? 그 돈 다 어디로 갔나? 그 돈 다 어디로 갔나? 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에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 돈은 여기저기 다 챙긴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죠. 드러난 사람은 일부고요. 드러나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참 분노 유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찾아야 된다 그 말씀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노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직도 다 숨어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탐정 손수호였습니다. 안녕할까요? 그러게요. 틀림없이 아마 이 얘기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퇴하라는 얘기 들을 겁니다. 우린 야당이어서 괜찮다? 나중에 여당 되면 어떡할 거예요. 평생 야당할 건 아닌데. 예. 최소한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손가락질 하려면 예. 그 손가락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은 결국 내가 던진 돌에 내가 맞은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단지 17곳을 조사했을 뿐이다입니다. 17개 공공기관. 그러니까 사실 공공기관이 17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엄청나게 많죠. 기간도 지금 한 6년 했다 그랬죠. 6년. 네. 근데 6년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190명의 이름과 340건 가까운 사례가 튀어나왔습니다. 예, 예. 정부 산하 공공기관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찰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20대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 정말 충고하고 싶은데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피감기관 해외 출장 전수조사하시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고백하고 차라리 털고 가는 게 낫다. 예. 앞으로 더 나은 자리 가고 싶으시면. 근데 이제 뭐 피감기관 돈으로 갔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거냐? 가서 제대로 일하고 그 기관을 위해서 일하고 왔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번에 국회의원 김기식 전 입장에서는 원장도 얘기할 그렇게 수 있거든요. 얘기했어요. 공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비난받았거든요. 피감기관의 이제 협찬, 돈은 지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사실 곱게 보기 어려운 건데 청탁 이거는 금지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네. 이 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맞습니다. 예,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아직도 조금 떨리죠. 죄송해요. 네. 제가 잘 참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조금 목소리가 떨려서 죄송합니다. 손 탐정님도 밖에서 인터뷰 들으셨어요? 네, 직접 듣고 김현정 PD 얼굴도 봤습니다. 밖에서. 네. 제 얼굴이 어땠는데요? 흥분을 참더라고요. 네. 저도 참 쉽지 않은 직업인데 김현정 PD도 참 정말 어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극한 직업이에요. 예. 오늘 사실은 군대 얘기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래서 앞에서도 뭐 계엄군 얘기도 하고 우리 군 얘기했는데 손 탐정님은 군제대 한 지가 얼마 되셨죠?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0년 정도. 20년.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나이를 묻으시려고. 죄송합니다. 네. 20년 되셨어요. 그렇네요. 벌써. 네. 지금도 가끔 생각나세요, 군대? 몸이 좀 안 좋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으면 가끔 꿈도 꿉니다. 꿈도 꿔요? 네. 와, 그럼 깨거나 막 식은땀 흐르고 그래요? 이제는 좀 재밌기도 해요. 이제는 좀 너그러워지셨어요. 네, 근데 항상 똑같은 비슷한 장면에 비슷한 상황이어가지고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어떤 장면이 그렇게 악몽이에요? 놀랍게도 네. 네, 축구하는 꿈을 꿉니다. 네. 군대에서 축구하는 꿈? 근데 축구가 안 끝나요. 힘든 꿈이에요. 끝나지 않는 축구고. 네. 바로 이 군대 얘기.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나눌 얘기가 바로 군에 관련된 얘기. 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김성환의 행간 시간에 대북 확성기 얘기 다뤘죠? 다뤘습니다. 예, 네, 예.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한 5분 정도 저희가 행간 방송을 했는데 문자가 5분 동안 제가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어요. 공분 문자. 네, 그렇죠. 사실 허위 실적으로 입찰한 무자격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예, 예. 또 값싼 수입 부품을 조립해서 국산으로 속였는데요. 또 10km 떨어진 곳에서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 못하니까 네. 아예 기준도 낮춰줬습니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 계약 체결 당일에 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가 바로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라는 건데요. 예.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직자로서 이는 부적격이라며 거세게 비판을 했었죠. 예. 그런데 201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7년간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무려 190여 명에 이른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 노컷뉴스는 정보공개 청구와 정치권과 공공기관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이와 같이 결론이 나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피감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던 것이 사실은 국회 전반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이죠. 예, 예. 이 정당별로 따지면 이 190명 중 103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7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12명, 민주평화당이 2명, 정의당이 3명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당별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사례는 공공기관 17곳만 한정해서 봤을 때 한국당이 194회, 그다음에 민주당이 126회, 바른미래당이 12회, 민주평화당은 2회, 정의당이 3회였고요. 그리고 이들 공공기관 중에 코이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다녀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코이카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무상 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그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부 출연 기관인데요. 예. 이 코이카가 예산을 들여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했고 이것이 23차례나 이른다고 합니다. 네. 이 코이카 측은 해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 현직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해당 국가의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한 사업을 돕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네. 뭐 현장 직원하고 자원봉사자들 격려하는 거는 뭐 영상통화라도 뭐 충분하죠. 네. 그렇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만 우스운 꼴이 됐어요. 네.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권 사전에 내로남불이란 단어는 언제쯤 사라질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용. 김기식 전 금감원장 낙마 사태를 촉발한 이유 기억하시죠? 예. 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 나홀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CBS 노컷뉴스가 19대 국회부터 최근까지 공공기관 17곳이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지원한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190명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19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의 명단.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해야 되는 그 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 갔다 온. 네, 맞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조사보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방금 전에 19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정당별로 몇 명입니까? 숫자를 딱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103명으로 가장 많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71명, 바른미래당 12명, 예.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숫자고요. 예. 실제로 다녀온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횟수. 자유한국당이 194회, 민주당이 126회, 바른미래당이 12회, 민주평화당이 2회, 정의당이 3회였습니다. 김기식 사태에서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게 나홀로 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과연 몇 명이 다녀왔을까 세보니까 예. 무려 27명이었습니다. 7명이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또 뭘 보러 간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거예요. 정병국 의원이 3차례로 가장 많았고요. 도종환 장관과 신상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각각 2차례가 있었습니다. 17개 공공기관이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갔다 온 사례를 분석한 이 보도의 이면을 우리가 더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전수조사를 반대한 이유가 있었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 논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석인 국회의장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했었죠. 예. 근데 이참에 이제 잘못된 관행을 한번 끊어보자. 예. 다 공개할 거 하자.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던 건데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그 전에 청와대가 무작위 샘플링 조사로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한 다음에 공개를 했잖아요. 그랬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 사찰이다. 예.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정세균 의장이 전수조사한다고 하니까 이 국회의장이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죠. 예.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반대했는지 17곳 조사한 거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걸 보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나홀로 갔다 온 사람 27명 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2차례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참.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자승자박이다입니다. 자승자박 스스로 이제 자기를 묶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꼰 새끼줄로 자기를 묶는 거. 한마디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자기를 공경에 처하게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20대 국회가 딱 그래요. 김기식 전 원장 낙마시키려다가 자기네들 앞길 막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기관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김기식 금감원장 봤잖아요, 이번에. 예.
근데 지금 17곳 조사했는데 190명 이름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인사검증할 때 이 얘기 안 나올